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전력 변환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했어요. 그럼 이제 궁체적으로 이제 전기자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마무리할 때요. 자, 전기자동차는요, 일단 엔진에 비해서 부속품이 어때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플해졌으니까 간단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PWM 제어나 제어 로직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전압 배터리부터 한번 잠깐 여러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여기 있는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고전압 배터리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전하를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그 공간이 바로 고전압 배터리다. 그럼 만약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썼다. 근데 리튬이온이 한 셀당 요만큼이다. 그러면 3.75셀을 한 셀이 3.75다. 그럼 이것을 10개로 딱 하면 얼마야? 37.5V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겠죠. 그럼 이 모듈 모아서 나는 몇 볼트를 만들겠다? 270V 만들겠다. 그러면 해서 직렬로 딱 한 다음에 이것을 팩으로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쉘이 있고 모듈이 있고 그 모듈이 모아진 팩이 있다. 이게 고전압 배터리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세이 시켜놓고 여기에 온도 센서도 장착하고 무엇도 장착하고 전류 센서도 장착해서 전류 얼마나 나가니, 왜냐하면 전류가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전류에 의해서 자동차 바퀴의 RPM이 결정 나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확 순간 가속에 의해서 뽑아내다 보면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내부에 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내연기관이 폭발에 의해서 온도 올라가니까 어때? 온도 센서, 워터 템퍼레이처 센서에 의해서 쿨링 시스템 돌려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100km/h 정도 나온다 그러면 고전압 배터리에서 소스 땡기는 거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같이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의 충전율 SOC, 내가 분명히 100% 충전한 놈 없다 그랬어요. 지가 많이 해봐야 80%. 그럼 이거 70 뚝뚝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이제 충전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주면 SOC 재충전할 수 있는 전압 미하로 떨어지면 이제 이 차 배터리는 못 쓰는 거예요. 배터리가 어떤 그 전기자동차에 그 공급할 때 가격 중에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BMS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충전 안 돼버리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고전압 릴레이, 고전압 릴레이를 이용해서 배터리 속으로 나가는 놈 분리하고 굉장히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팬 제어를 해서 온도 센서 어느 정도 이상이라면 쿨러 돌려서 냉각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고전압 릴레이라는 PRA에 의해서 퓨즈도 장착해서 어느 이상 나면 끊어지게 만들고 배터리 여기다 이렇게 후크 해가지고 그렇죠. 전류량 측정도 해내고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이 안착이 딱 되겠죠. 그럼 이제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이 이렇게 안착이 되면 여기에는 BMS라는 시스템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컨트롤 유닛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모터 컨트롤 유닛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MCU하고 인버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인버터가 이렇게 해서 모터 제어해야 하네요? 모터 제어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RPM을 읽어낸 센서가 있다고요. 그럼 RPM을 읽어낸 센서가 MCU에 다시 정보를 줘온다 이거죠. 그러면 요놈을 PWM, 펄스 이즈 모듈레이션 PWM 제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원해서 내가 원하는 RPM이 나오도록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한 시스템 제어를 해야 하네요.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남아있는 잔존은 노 DC-DC 컨버터인 그렇죠. 요놈을 이용해서 액세서리 배터리로 우리가 집어넣어준다. 보조 배터리로. 그러면 이게 바로 전기자동차의 전력 변환부를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V카는 공조 시스템이 있겠죠. 자, 옛날에는 내가 모터가 있었으니까 컴프레셔, 압축기 같은 거 돌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쵸. 엔진에다 다이렉트로 붙여버리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야? 컴프레셔 여기에 뭐가 되냐? BL AC 모터인 모터를 다시 줘야 돼, 안 둬야 돼? 둬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전력 변환 고전압에서 DC 나오니까 인버터 통해서 얘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고전압 배터리 돌려주자는 거죠. 그다음 워터펌프 돌려주죠. 그래야 물이 쿨링이 돼서 뭔가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캔 통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얘들 ECU하고 EMS하고 공조 제어 시스템인 풀 뭐 오토 템퍼레이처 시스템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 하는 걸 캔 통신이라 하잖아요. 그다음에 HCU라는 것은 이제 메인 컴퓨터겠죠. H가 아니라 메인 CPU.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뭘 이룬다고요? 그렇지. 공조 제어 시스템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기, 어디처럼 쿨링 시스템 요거 뭐 다 하겠죠. 그러면 요것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한기. 그죠? 그 다음에 냉방, 그 다음에 온방. 이렇게. 온풍기. 이렇게 해서, 에어컨으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조 시스템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내가 설명해 드린 즉 가솔린 엔진 할 때 구조적인 원리는 똑같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모터 없어졌죠. 엔진 없어졌기 때문에 컴프레셔나 이런 데도 다 전기적인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얹혀야 된다, 안 얹혀야 된다. 얹혀서 요것도 워터펌프도 배터리로 모터 장착해서 돌리고 컴프레셔도 모터 장착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전기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공조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이 바로 전동 컴프레셔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허용 요청 및 최대 소비 전력 홍보해가지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 가지 역할 한기 그 다음에 에어컨 그 다음에 난방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공조 시스템에서 엔진 대신에 전기 모터를 써서 고전압 배터리에서 소스를 끌어다가 돌려준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